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20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개인 방송에서 20분 분량으로 공개했던 인터뷰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총 90여 분간 이어진 인터뷰 중에 20분 분량만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조 장관 측의 불리한 내용을 빼고 공개한 게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유 이사장은 KBS의 인터뷰 내용 유출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지난달 10일 김 씨가 KBS와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 이사장의 발언에 검찰과 KBS가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는 데다 전체 녹취록 유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진실 공방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도 드러나고 있어서 앞으로 파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KBS, 검찰, 증권회사 직원 김모 씨. 이렇게 숫자로 읽는 1번지에 등장했던 이 네 개의 축이 지금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틀 전에 조국 장관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 증권회사 직원이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특히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를 두고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텍스트 내용 속에서는 사실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있어요. 예. 만약에 없애라고 했으면 하드디스크 얘기죠. 없앴을 것이다. 시간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걸 증거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는 발언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증거인멸임을 인정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두 가지가 이제 다른데요. 저는 후자 쪽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고 나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은 뭐 유시민 이사장은 어용지식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네. 뭐 공정한 객관적인 언론임을 표방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설득력은 이제 듣는 분들의 판단일 텐데 네.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해석하고 편집을 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0분짜리를 20분으로 편집을 했다면 그거는 4분의 1 이상을 그 편집을 해서 제거를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뭐 그 녹취록 전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녹취록 전문을 입수한 그 방송사들의 이제 보도 내용을 봤는데요. 그 보도 내용과 20분짜리 방송 내용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니까 네. 결국은 그 유시민 이사장 혹은 작가 본인이 또 언론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하여튼 유시민 이사장이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놓고 이 내용을 편집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면 아까 증거인멸하고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면 의도하고 관계없이 행위가 증거인멸 행위면 그거는 그 법 위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경록 씨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거는 증거인멸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원하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왜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 동양대에서 PC 반출하고 집에 있는 하드 교체하고 그게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궤변이다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방향으로 이 김경록 씨의 인터뷰 대답을 몰아가려는 게 의도가 거기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김경록 씨가 인식하는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투자의 어떤 실체나 네.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이 그 김 씨에게 또 고맙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도 이번 유튜브 방송에서 또 드러났던 얘기들인데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김경록 씨는 지금 본인이 피의자이기도 한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하고 직접 관련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사모펀드하고는 직접 관련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피해자인 것 같다. 뭐 제가 사실 초기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오촌 조카가 그분 표현에 따르면 사기꾼이고 당한 것 같다. 이용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묻히고 네. 뭐 유시민 이사장이 편집을 했네 안 했네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집에서 조국 장관 마주쳤을 때 고맙다고 한 것이 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줘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예.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진술은 저는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자기도 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하고 관계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술이 좀 모순돼 보이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예. 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일부는 어떤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어떤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뭐 저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당일날 받고 네. 방송 이후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증권회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일련의 김 씨 입장에서는 좀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 사실은 이번 사건을 뭐 그런 경우와 꼭 일치시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피의자인 공범에 대해서 검찰이 압박을 해서 네.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고자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그 인터뷰를 하자마자 심야 조사를 받고 또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것을 저는 큰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영께서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저는 이런 거일 거라고 봐요. 일단 거의 5년 넘게 그 일을 봐줬던 그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일가하고 네. 관련돼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도 증거인멸 공범으로 이제 피의자 입장이 되었는데 계속 검찰 조사 받은 이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 중에 뭐 고맙다고 한 이야기가 네. 약간 왜곡돼서 그 기사화 된다든지 뭐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제 정 교수가 막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르게 보도되는 이거를 조금 그래도 교정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 인터뷰에 응한 건데 예. 막상 인터뷰가 20분으로 줄여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 김경록 씨도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애초에 그런 선한 생각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이건 웬걸 오히려 스스로가 유시민 이사장 쪽에서 알릴레오 쪽에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게 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런 네.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서 뭐 이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인터뷰한 걸 좀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나가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왜 검찰 수사받을 때 했던 내용과 방송에서 한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김경록 씨한테 네. 오는 거잖아요. 네. 수사받을 때 진술하고 이게 달라지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이분이 아차 싶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김경록 씨조차도
정 교수가 다 미주얼고주얼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분이 많이 있죠. 깊숙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 사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저 처음 여기가 어떤지 좀 알아봐라. 그 선에서 그냥 알아본 정도지. 그 이후에 그 누구죠? 조범동 씨. 네, 오촌 조카. 네, 오촌 조카하고 일어난 일들은 이분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마치 그 유시민 이사장은 그 검찰이 사모펀드를 이상한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김경록 씨의 그런 발언들을 발췌해서 그렇게 그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를 이렇게 활용 내지는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길게 봐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이 상황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입하는 이유는 분명히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자 하는 뭐 의도일 텐데 저는 결과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일들을 어떤 의원님 말대로 지금 유시민 장관 너무 오버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더 꼬여가게 만들고 그나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조차도 점점 이 집권 세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네, 쟁점 더 하나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또 제기한 게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녹취 내용을 준비를 해서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9월 10일 날 예. 인터뷰를 했대요. 이제 당신 입장을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보도해 줄 테니까 인터뷰를 해라.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기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자산관리인 김 씨가 KBS에 인터뷰만 하고 아직 보도도 안 됐는데 그걸 이미 검찰에서 알았다는 주장이고 KBS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했거든요. 네. 좀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게 유시민 이사장 주장이 아니고 김경록 씨가 예. 본인 입으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KBS에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 보니까 검사 컴퓨터에 그 인터뷰 내용이 떠 있더라. 네. 그건 뭐 본인이 직접 목격한 일인데 저는 김경록 씨가 이 일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뭐 이걸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면 큰일 날 일이죠. 네.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KBS가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예, 검찰에 확인했지만 녹취록을 준 적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이 언론사 법조팀의 오래된 잘못된 그 취재 관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보를 주고 받는 거죠. 확인을 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제3의 우회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니 김경록 씨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하면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기도 한데 네. 자기 방어권에 심각한 손상이 올 뿐만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 KBS가 사실상 뭐 조사위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저는 그 검찰 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잘못된 취재 관행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어떤 주장들은 특히 이번 인터뷰를 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좀 두둔하는 그거는 어떤 정 교수에 대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팩트, 그거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자산 관리를 했던 김 씨가 좀 두둔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취지에서 많은 발언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실들도 나왔는데 지금 뭐 전문을 보시진 못하셨다고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새로운 팩트들이 확인된 뭐 김 씨의 발언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앞으로 향후 더 이렇게 좀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미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왜 그 오촌 조카 조범동
조범동 씨하고 공범은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는 피해자. 네. 일단 이제 그 부분인데 그 공범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 김경록 씨마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그런 여러 가지 팩트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의 그 얘기만 듣고 바로 검찰과 KBS의 유착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놀라웠는데 본인도 언론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동양대 총장에게 취재차 전화도 하고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김경록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최소한 KBS 쪽에는 왜 인터뷰를 하고도 기사가 안 나왔느냐라든지 그 KBS 쪽에서 이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다음에 그거를 그 검찰한테 확인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팩트는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유착 의혹을 제기를 해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내가 KBS 사장이라면 예.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 아니 그 방송을 다 들어보고 문제 제기를 하든지 뭐 법적 대응을 하든지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저는 고스란히 유시민 이사장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KBS든 이쪽에 확인한 다음에 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아는 이 사건, 여기 이제 우리 기자님들 계시지만 사건 취재하는 기자들은 사건 당사자 인터뷰도 하지만 네. 방어권 차원에서 그 일방 얘기만 기사화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분과 관련된 다른 타 당사자들 얘기도 들어서 그분들의 방어권도 좀 보장을 해주고 균형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그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검찰을 저 KBS 기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그거는 김경록 씨 얘기 듣고 검찰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기사를 내보내기에는 조금 아직은 KBS 측에서 내보냈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내보낸 걸 유시민 이사장 쪽에서 확인을 안 한 거고요. 김경록 씨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막 왜 기사도 안 냈느냐 그 유착 의혹 제기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팩트를 좀 굉장히 팩트를 좀 바로 잡으면요. 성급하셨던 거. 그 김경록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좋은 뜻으로 인터뷰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빠진 상태로 본질이 빠진 상태로 보도가 나갔던 데 대해서 김경록 씨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니 보도는 제대로 안 하고 검찰에 검사 컴퓨터에 이게 떠 있더라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그 사람이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유시민 이사장이 언론사는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터뷰를 해서 그 본인이 직접 봤다는 얘기에 근거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KBS에서 조사를 한다니까 네. 이번 기회에 검찰과 언론의 그 유착, 잘못된 취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KBS 대응을 이야기를 하셔서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지금 내부에서는 뭐 다음 주 과방위에서 KBS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너무 이렇게 여권 인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눈치 보기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만 과거의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정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때 직접 KBS 네, 간부하고 그랬던 적이 통화하고 뭐 그런 시대하고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뭐 법원하고 유착이 됐다든지 뭐 양정철이 한마디 하니까 법원이 뭐 그랬다든지 하는 식의 것은 저는 합리적인 설명은 아니고 좀 자꾸 이걸 정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KBS 문제도 그걸 KBS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 봐야지 좀 너무 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힘든 게 애초에 저 유시민 이사장이 저 문제 제기, 유착 의혹 제기했을 때 KBS 쪽에서 법적 대응한다 그랬어요. 법적 대응한다 그러더니 오늘은 입장이 바뀌어서 자체 뭐 진상조사위원회 예. 그거는 다분히
그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여권 내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 이런 걸 다분히 저는 의식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취재 담당했었던 사회부장이 KBS 보직 내려놓고 뭐 장문에 그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던데 저 국민방송, 공영방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저런 식으로 정권의 눈치만 봐서는 정말 국민들 그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해야 되겠다. 수신료 거부 운동 하겠다는 생각에 더 불을 당기는 그런 네. 거밖에 안 된다고 외압 생각합니다. 의혹은 뭐 증거가 없는 얘기죠. 네. 의혹적입니다. 네. 네. 그 합리적 의심이에요, 충분히. 여러 정보는 그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그 개인적으로 뭐 유리한 쪽으로 좀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상 어떤 섭리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더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울지는 앞으로 나올 후속 보도들을 통해서 그 더 자세히 전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조국 장관에 관련된 소식인데 역시 네. 공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로 서해 있던 조국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야에 관련된 입장들이 오늘 오전에도 나왔는데 그 입장부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동안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진태 의원은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해서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뿌리 뽑겠습니다. 네, 역시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진 장관님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만큼은 법원, 사법부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겠다. 그만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그 사법부의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그 제 차원에서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 건만큼은 참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보통 뇌물 사건이 있을 때 돈 준 사람의 죄질보다 돈 받은 사람의 죄질을 훨씬 더 중하게 받아들이고 처벌도 더 세게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돈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돈 받은 저분은 그 기각이 됐다는 거 일단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미 직전 이 조국 사태에서 하나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범동 씨가 해외에 도피하고 있는 동안에 소위 공범 중에 종범으로 여겨졌던 코링크 대표라든지 그 웰스시엔트 대표들은 종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조범동 씨가 이제 주범이라서 구속을 했잖아요. 그 건하고도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이런 피의자의 경우 기각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몇 가지 그 사례들이나 그동안에 우리가 목격한 장면들을 보면 이 조권 씨인가요? 이분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거는 매우 이례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존중하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분명히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요? 저는 행정부 소속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법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판단의 주체인 법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익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 역시 전 정쟁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왠가요? 예. 제가 동생이 하나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제가 공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내 동생이 뭐가 잘못됐으면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됩니까? 가족이신 마찬가지로 거죠? 예, 가족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하냐 하면 당시에 저는 그 뇌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건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줬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전형적인 별건 수사입니다. 먼지털이를 하다가 보니까 나온 사건이고